사이트 시간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어디로 잡았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잊혀져 있었던 부분인데 신재생 관련해서 우리가 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뭐 이야기 나온 대로 차세대 에너지 시대가 개막을 할 것이다. 이야기들이 분분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하고 공부한 것 중에 상승하는 종목들 업종이 뭐예요? 2차 전지, 풍력, 원전, 에너지, 전선, 구리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전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AI 센터, 데이터 센터, 지금 수요와 공급에 대한 맞지 않는 그 전력,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풍력에너지까지도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봐야 될 종목들이 그에 따른 종목이에요. 그래서 수소 원료로 지금 이제 고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풍력이나 원전으로도 부족하니까 네. 수소 원료를 가지고 차세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한 겁니다. 이 종목들이 어떠한 테마로 형성이 되고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바로 아모센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150억 원 규모의 시비를 또 획득하고 소각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으면서 네. 장중에 상승 흐름이 강하게 좀 나왔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어떻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시장에서 보면 이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무선 충전 모듈 충전 기계를 좀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SOFC 세라믹 기판 관련 이슈로 수혜주로 부각이 돼요. 네. 자, 시청자분들 이거 잘 따라와서 보세요. 최근에 이 패턴이에요. 상한가 급등을 하고 거래량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기까지 엄청 누릅니다. 지금 시장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정말 갖고 놀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인데 네. 이렇게 아모센스도 이슈가 있어서 큰 급등을 줬다가 길게 옆으로 행보를 해줬어요. 우리가 패턴으로 볼 때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분석하자고 했는데 오늘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테마 말고도 다른 테마에 급등했다가 누르는 테마가 있는데 거래량이 없다. 그런데 이슈가 살아있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런 종목들은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따라서 아모센스는 현 가격대, 실적 개선에 대한 위치도 있고 지금 테마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정고점 돌파할 수 있는 그 포인트. 따라서 7,100원 가족지킴선 7,600원 돌파하면 이건 급등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또 이 주식의 신이 아니잖아요. 네. 가족지킴선을 이탈을 하면 당연히 그거는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지킴선은 반드시 지키면서 이 급등주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더 재미있게 우리 진짜 주식 일부를 시청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가족지킴선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영일만 관련돼서 테마로 좀 움직임들이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네. 자, 최근 그래도 바닥을 좀 잡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급등이 좀 나왔다가 윗골 좀 크게 달았어요. 맞습니다. 역시나 이 관련 업종이 네. 지금 이렇게 한선 엔지니어링이 역시나 천연가스 기반으로 수소를 추축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오늘도 대량의 거래량이 만들어지면서 윗골이 만드는 그 캔들을 만들어줬어요.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영망치형 캔들인데 어. 윗골이 만들어졌다가 내려갔다. 이거는 개인이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윗골이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월요일 날 음봉이 만들어지면 화요일 날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데 만약에 7,140원 위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건 우리보다 마음이 더 급한 종목인 거죠. 그런 것들은 양봉일 때 다다닥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계속 드리는 거고 차트나 캔들 거래량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급소에 대한 기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6,900원 가족지킴선 보고 8,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죠. 음봉일 경우엔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어떻게 넘어가느냐? 음봉 시가에서 음봉으로 넘어가는 그 포인트, 그 시작가가 매수의 급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적어두시고 여러 번 해보시면 좋고요. 응용하자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올가미 매매 기법. 올가미를 막 뿌려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잡히면 내 거, 안 잡히면 네 거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그 공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8시에
그리고 10시에 너튜브에 전태룡을 검색하고 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공부를 해드립니다. 그 가격,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급등주를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야 또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또 실제 또 매매도 해보고 거래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모르게 급등주 마스터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힌트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지금 내가 너무 좋아하는 패턴이다. 영망치 패턴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망치 패턴도 이게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이게 양봉이냐 음봉이에 따라서 다른 점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요즘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단에서 갑자기 급등 나왔다가 윗골이 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지 조금만 더 힌트 좀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윗꼬리를 나면 그 위에 천장을 꼬챙이로 이렇게 찔러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위에 윗꼬리를 나면 매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가정에서 우리 심재욱 앵커님하고 제가 세력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서로 하나잖아요. 제가 그 심재욱 앵커님이 거래량을 뿌려놓고 내가 사서 올리는 건 양봉이고 반대로 내가 물량을 걸어놨는데 앵커님께서 던져서 그 물량을 주고받는데 음봉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린 하나이기 때문에 물량을 던지거나 팔지도 않은 거예요. 서로 동일체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그걸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양봉, 음봉은 상관없이 음봉이어도 우리가 대창 본 것처럼 상승하고 정배열 위에 있으면 그건 살아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두산 퓨어셀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때 퓨어셀 글자만 붙었어도 정말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 다시금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이고 만약에 가족 지킴선 이탈하면 네. 하락할 수는 있지만 이슈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소와 전기와 그리고 열을 만들어가는 이제 연료전지 개발 업체에다가 지금 미국 전력 수요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그 두산 퓨얼셀이 그러한 이슈와 좀 연결이 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도대체 왜 이렇게 상승을 했고 밀리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그리고 오늘 이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정고점 구간에서 방금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정고점인데 음봉이잖아요. 네. 음봉인데 보면은 오늘 3.55%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음봉이지만 실제 상승한 윗꼬리를 던져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던져건 천장을 찔러본 거다라고 보여지고 잘 찔른 것 같죠? 이 윗꼬리를 잘 만들고 매도가 아니라 상승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22,500원 가족 지킴선 유지가 되면 24,000원 돌파 시에 쭉쭉 뻗어나가는 급등형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미코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상승이 좀 나왔지만 역시나 음봉 마감을 좀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있는 종목들 뭐 두산 퓨얼셀 또는 뭐 한선 엔지니어링, 네. 그 미코 이런 모든 종목들이요. 그 고체 연료, 수소 연료,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 테마예요. 그냥 종목만 보고 이게 왜 올라갈까가 아니라 연결지어서 보셔야 되는데 미코도요. 지금 이렇게 고체산화 연료전지랑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관련 업종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HBM TC 본딩 그 퀄 테스트에 이제 통과가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에도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흐름을 잠깐 보면 참으로 이 조정을 주고 있지만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틀 동안에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윗꼬리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힌트가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 윗꼬리다는 음봉을 보여줬어요. 이거 양음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을 한 거죠. 오늘의 캔들이 음봉이면서 천장을 뚫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캔들이 만들어졌는데 음봉이면 피곤해 하고 떨어지는 거지만 양봉이 만들어지면 양음양 패턴으로 오늘의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어제의 캔들이 나를 위해서 음봉 마감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일 양봉으로 신고가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미코도 상승이다. 왜냐하면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13,000원 가족 지킴선 15,000원 돌파 시엔 급등형의 이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사이트 주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보잉 항공기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관세 협상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것은 보잉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8월 1일 전에 협상이 되는 게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급등할 만한 것들을 저는 많이 찾아갖고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에 대한 투자를 이제 그 관계 협상에서 이제 내놨다라는 이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잉 관련주하고 보잉 관련 부품주들이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휴니드, 한국카본, 하이지항공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그러니까 야, 이 종목이 왜 상승했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서 상승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세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공부하는 종목들 중에 급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휴니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한 것처럼 관련 이슈를 통해서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역시나 지금 시장이 쉽지 않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정말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휴니드는 국내 방산 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저게 무슨 보잉하고 어떤 관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잉의 2대 주주예요. 와. 2대 주주인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이슈가 좋고요.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보잉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시가총액이 낮아서 이제 이거는 선정을 안 했지만 하이지항공입니다. 시가총액도 낮고 이제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오늘 상갔거든요. 네. 지금 공부하는 휴니드와 관련 보잉 관련주들을 볼 때 방금 봤던 이 그 항공이 눌리는지 대장주의 역할인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따라서 휴니드는 보잉의 그 2대 주주이기 때문에 9,300원 유지가 되면 가촉 지킴선이 되면 올라갈 수 있고 9,800원 돌파하면 급등형인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기사에 보잉하고의 어떠한 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의 기사였어요. 그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급등이 되지만 만약에 관세 협상 카드 중에 이 카드가 관세 협상 카드에서 제외되는 카드라고 하면 이 종목은 가족 지킴선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 가지에 대한 전략을 보시고 휴니드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우상향 지금 잘 해주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연계가 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카본도 보면은 우리 이제 국내 최초로 탄소 섬유 상용화를 했고 또 요번에 왜 네. 보잉하고 관계가 있냐면요. 항공기 제조회사 보잉사의 그 소재 규격 인증 획득을 2019년도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앞전에 봤던 휴니드는 급등형의 패턴이고 네. 이 종목은 추세형의 패턴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달리기 뛰실 때 단거리가 빠르신 분 계시고 마라톤이 잘 뛰시는 분 계신 것처럼 주식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니드는 급등 패턴이라고 보시고 한국카본은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 내재용 그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잉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26,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네. 추세적인 흐름으로 줄 가능성이 크고 28,000원 돌파하면 추세형. 근데 그거 외에도 오늘 이슈가 나오기도 전에도요. 아주 예쁘고 깔끔하게 5일선 키스 위에서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추세의 흐름을 보여줘요. 돌파해주고 밀림이 없기 때문에 가족 치킨선만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더 추세적인 상승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사이트 세 번째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오후장에 정말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줬었는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를 한다. 뭐 화요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카카오, 카카오페이, 네이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조정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많이 아팠을 거예요. 고점에서 많이 사고 눌리는. 근데 시장에서 그런 패턴이에요. 막 올라갔다가 개인들이 접근하면 누릅니다. 근데 좋은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 네이버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이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이슈가 일단 살아있고 네. 그리고 7월 30일 미국에서 암호화폐
보고서 발표 예고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살아있다. 근데 제가 좀 염려하는 거 혹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이 이슈를 좀 먹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한 번 정도 이렇게 나타났던 재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수급에서는 너무나 끼를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한번 체크는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여러분들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그런 어떠한 흐름들은 지금 현재 시그널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미투온. 오늘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다른 종목들을 조금 주도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미투오는 도대체 왜 스테이블 코인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카지노 관련 회사인데요. 자회사가 스테이블 코인 기반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이 없는데 끼는 제일 많아요. 와.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주식이 늘 이렇게 연관이 있는 듯 하면서 없는 듯 하면서 움직이는데요. 따라서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5,400원 가족 지킴선 6,2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볼 종목은 바로 다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련주들이 조정을 주는데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줬고 이 다날은 그래도 다행인 게 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조정이 짧았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이제 출원을 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상승을 줬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계단형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계단형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조정이 되게 그 각도가 낮아요. 그래서 오히려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회사를 통해서 결제 가능한 코인을 발행을 한 그 부분도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8,000원 가족 지킴선 8,900원 돌파하면 약간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더즌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흐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상당히 좋아하는 패턴인데요. 네. 지금 상승했다가 조정을 줬다가 상승했다가 조정 줬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것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네. 시장에서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늘 5일선 키스하고 양양양 하면서 이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도 그 초입이라고 전 보여져요. 자, 이 더진의 패턴은 공통적입니다. 상승할 때 꼭 5일선 위에서 움직여요. 네. 조정 주고 5일선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5일선 키스를 진하게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 위에서 양음양이 음봉이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급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가격은 5,400원은 가족 지킴선 그리고 6,2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바로 카카오페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꾸준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시그널이 나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기대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려놨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여기다가 그려놓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했어요. 네. 지금 몇 회 이탈되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그 약간 이격이 있기는 했지만 이 구간에서 옆으로 움직여주고 오늘 장대 양봉을 보여줬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현 구간은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 바닥.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는데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11%나 상승을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다시 살아났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패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연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그 종목들을 매도하게끔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올리면서 개인들을 끌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카카오페이가 그렇다. 그래서 58,000원 한번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가격이니까 이 라인 58,000원을 유지를 하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크고 65,000원 돌파하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는 한 번 더 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이트 종목들 살펴드렸고요. 실적 시즌을 맞아서 특집처럼 하루 한 종목씩 실적이 답이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오늘 실적이 발표된 종목 신한지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 이게 하반기에도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들고 오신 건가요? 네, 오늘 실적이 좋았어요. 오늘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저는 하반기에도 좋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 일단 실적이 좋았는데
오늘 네.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어.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금융주가 살아났는가?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좋을 것인가? 그러면 지금 주도주 조정을 줬던 그 금융주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은 지수가 하락을 주고 있지만 다시 이 지수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갖고 왔는데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너무너무 견고하고 강해요. 지금 보시면 진짜 이 주도주의 역할을 좀 보여줬다가 조정 없이 한 번 더 줬는데 전 여기에서 더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도 했었거든요. 네네. 오늘 근데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상승해 줬는데 신한지주뿐만이 아니고요. 은행업종, 지주사 전부 다 이렇게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를 눌러서 매도해서 누르고 현물을 사는 현상은 우리가 시장을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봐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신한지주는 추세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7,000원 가족 지킴선 보시고요. 7,200원 돌파하면 정고점 돌파 구간이에요. 다시 추세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이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에 우리는 또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봐야 될지 급등주 시그널 관련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보는 부분들도 개별 종목 관련된 부분인데 네. 어제도 그렇고 개별 종목 관련해서 가지고 오실 때는 수급이 좀 들어오는 네. 그런 종목들을 좀 들고 오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게 개별 종목들이 너무 움직인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시장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이제 개별 종목을 선택해서 갖고 온 이유는 네. 지금 종목 장세예요. 저는 이제 노아의 방주라고 이제 롱숏을 한다고 했는데 지수는 막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횡보해주는 지수에서 종목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개별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어렵지만 왜 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하기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몇 개 종목을 선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적어가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보령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상승 강하게 나온 이후에 오늘은 대부분 다 반납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통 양봉에 갖고 오는데 네. 오늘 이 음봉에 갖고 온 건 양음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저는 원래 여러분들 양봉에 갖고 오죠. 그럼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는 게 맞아요. 음봉 나오는 것까지 계산해서 종목을 분석해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은 그 반대로 음봉일 때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해요. 요즘 보니까 자사주를 소각하는 분도 있는데 회사에서 자사주를 또 매각하는 회사도 있어요. 매각하지 말고 소각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근데 지금 이 보령은 소각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재무실적 바탕으로 저는 주주가치 상승 기대감을 보여준다고 봐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볼 때 양봉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양봉에 공부하고 음봉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음봉에 내일 만약에 월요일 날 양봉의 흐름, 만약에 음봉 나오면 화요일 날 봐야 되고요. 만약에 시작이 됐는데 양봉 전환되면 그거 매수 급소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보령은 8,500원 가족 지킴선 9,1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체크를 좀 해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바로 대화제약이 되겠습니다. 최근 제약 바이오 틈틈이 옥소금만 잘 가리면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었는데요. 자, 관련해서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세계 최초로 이 대화제약은 세계 최초로 마시는 항암제 인상 3상에서 네. 지금 현재 비혈등 그러니까 입증을 하고 있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결과물들을 갖고 오는데 아직은 결과는 없지만 만약에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면 이 종목은 정말 너무나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리포락셀이라고 해서 중국 진출 초입기 이게 시장이 2조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약간의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윗골이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이대로 음봉이 나와서 우리가 가족 지킴선이나 5일선을 깨면 다시 5일선을 돌파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전략이고요. 네. 또는 만약에 5일선을 깨지 않고 그 위에서 양봉을 보여주면 오늘의 거래량과 이 음봉 전고점에 대한 이 매물을 소화를 다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양봉 전환 시에는 한번 좀 공략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5,000원 가족 지킴선 16,500원 돌파하면 급등형 가능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볼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자, 오늘 무더위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한국전력도 오늘 장중에 움직이는 모습들이 약간 나왔어요. 요즘 한국전력은 원래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승할 만큼 진짜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요.
너무 가벼워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너무 탄력적입니다. 네. 원래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력에 대한 수요, 그리고 전기, 원전, 결국에 지금 전력,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우리가 매번 공부하는데 급등주들이 다 이 전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너무나 좋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전력 수요 폭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름 테마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테마주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저희가 매번 공부하지만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옆으로 횡보하고. 상승 흐름 나온 이후에 깨지 않고 그렇죠. 기간 조정. 그렇죠. 네. 따라서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36,500원 가죽지킴선, 그리고 39,000원 돌파하면 정고점 돌파하고 신고가로 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G2 파워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파워가 좀 확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안 그래도 좀 저도 이제 급등 형태로 좀 가기를 바라는데, 네. 이 주가의 흐름 매집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에 막 상승했다가 옆으로 갔다가, 요즘 이런 패턴이 유행이에요. 상승했다가 눌렀다가 상승했다가 눌렀다가 상승했다 눌렀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정배열을 잡아가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음봉 나왔어요. 네. 제가 왜 그랬냐면 월요일 날 양봉 좀 나오라고 음봉 있는 양봉의 종목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오늘은 음봉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9,000원 가죽지킴선 10,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